프리시즌 컨벤션의 마지막 세션이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최 측에서 저한테 종이 쪽지를 하나 줬어요. 다 읽어달라고 해서 자, 이 스폰서분들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유외과, 올라운드 아카데미, 아이언 노메오, 위즈윅 스튜디오, 쌍베이스볼, 야가 베이스볼, 호환건설, 게임원, 우태아 피부과 덕분에 저희가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타격, 멘탈 프로세스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벤트윈스의 홍창기 선수,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최원준 선수,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송지관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저희는 그래도 수요일에 한번 만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치님의 많은 얘기를 잘 들었고요. 덕분에 오늘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제 옆에 앉아있는 홍창기 선수부터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모두 다 함께 토론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많은 야구 팬들, 특히나 LG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지만 특히나 세이버 매트리션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출루율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점을 느껴지세요? 팬들이 많이 일반 타자로 계속 나가니까 좋아해 주셔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두 명의 선수에게 되게 궁금한 게 하나씩 좀 있었어요. 홍창기 선수에게는 제일 궁금한 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었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안호진 선수의 150km 중반이 넘어서는 공이었는데 그게 해설에서는 좀 밀리고 있다라는 좀 매트가 있었는데 밀린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공 하나 버리거나 아니면 속지 않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홍창기 선수의 생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우진 선수가 이제 직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직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다음부는 아예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타석에 좀 들어갔어요. 결국은 안우진 선수가 빠른 공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제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날리는 공이 좀 많았고 이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크랑 볼이랑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더 작게 보고 이제 직구만 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원준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이건 코치님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아웃을 당했을 때 삼진 비율이 20%가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에 보니까 이게 8%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루킹 스타일 아웃이죠. 이 비율은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최원준 선수가 자기만의 스트라이크를 주면 확립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최원준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너무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최원준 선수를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컨택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투수가 어려운 볼에 대한 또 참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토끼로 하여금 결국 한 가지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홍창기 선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가 잘하는 거에 좀 주춤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볼에 대해서 코스 섭렵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강한 볼을 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거에서 좀 인지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강한 코스를 더 잘 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 심리가 떨쳐지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볼들을 스스로가 골라내는 능력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말은 솔직히 쉽잖아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삼진을 당하지 않는 굉장히 이 수비적인 생각과 혹은 내가 이걸 안 쳤을 때 그냥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면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코치님이나 선수나 자기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저도 선수 생활을 했고 여러 감독과 코치님들이 제 선수 생활 동안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거긴 수장이 리더격인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타격 플랜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면 내가 감독이 삼직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수들은 감독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잘못 전달 경우에 뭐냐면 삼진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투스트라이크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투스트라이크 되기 전에 내가 빨리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볼 저볼 내가 좋아하는 코스와 치지 말아야 할 코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먼저인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오른쪽이 머리통에 나는 삼진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투스트라이크 되면 안 돼 라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어느 볼 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소위 말하면 이볼 저볼 다 쫓아다니면 더 파울이 되고 더 스윙률이 높아지고 또 투수가 잘 던진 볼에 내가 여접수 당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의외로 삼진율이 되게 높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원주인을 봤을 때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너무 포맷이 맞춰져 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 더 긴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 이제 최원준 선수랑 홍창기 선수가 그런 면에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홍창기 선수? 저도 아무래도 대타로 나갈 때나 이제 그럴 때는 삼진을 많이 안 먹고 이제 결과물을 내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또 더 역효과가 났던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타석수도 많아지고 좀 자신감도 붙고 하니까 이제 삼진을 먹어도 그냥 그거를 그냥 한 타석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삼진을 먹어도 이제. 그러면 유중일 감독님도 크게 삼진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선수들한테 어필을 많이 안 하셨던 거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근데 삼진을 먹어도 별 말씀은 많이 안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최원준 선수는요? 저는 조금 전부터 삼진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에 송지만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예를 들어 150 던지는 투수, 공이 빠른 투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타자 입장에서 투 스트라이크부터 시작하는 거와 투볼에서 싸우는 거는 진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투 스트라이크에서는 공 하나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공이 더 빨라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공에 배트 나갈 확률이 높은데 투볼 같은 경우는 타자들에서 이제 입장이 조금 뭔가 거의 짚고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갖고 싸울 확률이 높아져서 저희가 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진을 먹지 말라는 주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초구 이후에 제가 원치 않는 공에 길에 공이 들어와도 저도 모르게 배트를 내버리고 저도 모르게 툭툭 쳐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코치님도 이제 그 길에 대한 그런 걸 인지를 많이 시켜줘서 제 공이 아닐 때 방망이를 잘 내지 않고 참다 보니까 제가 항상 유리한 카운트에 좋은 승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역시 뭐 우리 리그의 하여튼 OPS가 좋은 두 타자인데 확실히 본인들이 올 시즌을 치르면서 또 멘탈적인 그런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고 거기에 또 뭐 유진일 감독 포함해서 뭐 이병규 타격 코치 LG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윌리엄스 감독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진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선수들한테 그런 아주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켜줬던 게 이 선수들이 스스로가 능력치를 조금 더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송지만 코치님도 이 선수 시절에 기마 자세를 했던 이유가 변화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저는 이 두 선수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게 결국 모든 타자들에게 변화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본인의 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자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멘탈로서 어떤 식으로 안 속으려고 하는 뭐 그런 뭐 의도가 있을까요? 본인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일단은 뭐 제가 선수한테 주문할 때는 일단은 변화구는 어느 정도 연습만 갖고 이루어지는 학습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변화구로서 연습해서 능력이 되지만 내가 시합 때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시합 때는 내가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투수가 다르고 구속과 구종이 다르고 코스가 다르고 뭐가 올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변화구는 얼마만큼 내가 타석수를 나한테 얼마만큼 개런티를 받느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내가 변화구를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그 정도 타석수의 개런티를 받으려면 나만의 조는 확실하게 성립돼야지만이 거기 있는 감독 코치들이 그 선수한테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한 타석수에 대한 개런티는 주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지금 보면 우리 선수들이 능력치는 다 있는 선수 같아요. 프로에 보면.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자기가 잘 치는 코스는 모르고 있다는 게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치는 코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만이 게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먼저 기반이 마련해지는데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게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수는 자연스럽게 줄다 보면 그 다음에 변화구의 대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창기 선수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대타 나갈 때하고 주전으로 풀타임 나갈 때하고 완전히 멘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변화구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해요.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직구도 잘 치고 싶어 하고 변화구도 잘 치고 싶어 하고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잘하기보다 한 가지를 더 직구를 더 잘 쳐라 이거죠. 직구를 잘 치다 보면 내가 게임에 대한 개런티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구는 내가 게임에 노출되면서 당연히 내가 직구를 잘 치면 변화구를 나한테 많이 던지겠죠. 그럼 당연히 실패도 많이 볼 거고. 홍창기 선수는 올 시즌 처음부터 이제 엔트리에 들어서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지는 않았었잖아요.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띄엄띄엄 경기를 나가다가 주전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많이 달라지던가요? 이 멘탈적으로? 일단 공을 볼 때부터 이제 타석에서 자신감도 좀 달랐고,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이제 제가 이제 반응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변화구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존에서 좀 멀다 싶으면 그냥 참게 됐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과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타로 나서거나 아니면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볼넷보다는 안타가 훨씬 어필하기 좋죠. 아무래도 쳐서 결과물을 내는 게 확실히 대타로 나갔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최원준 선수는 그래도 주전으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게 그래도 꽤 오래됐잖아요. 물론 수비 포지션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어떠셨어요? 이런 홍장기 선수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는지. 저도 대타로 경기에 나가는 일이 많았었고, 올해 좀 풀타임이 처음인데, 계속 대타로 확실히 나갈 때는 뭔가 내일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언제 또 2군 내려갈지 모르고 이래서 조금 초조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내야 제가 또 내일 또 대타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계속 뭔가 주전으로 나가게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제가 공 하나 뭐 통과시킨다고 내일 또 나갈 수 있고 또 잘해서 또 다음에 또 나갈 수 있고 이런 계속 마음이 뭔가 생기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여유 있게 제 공에 확실한 대한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버리는 공은 확실하게 이렇게 버리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팬들이 보고 있는 그 네모 박스 그거와 뭐 선수들이 보는 이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선수가 자기만의 존이 우리가 보고 있는 팬들이 보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과 어느 정도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존을 형성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자기만의 홍창기 선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이제 네모나게 이제 TV에서 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존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좀 멀어 보이거나 좀 붙어 보이거나 그런 공들도 이제 연습 때 한 번씩 쳐보고, 이 공은 좀 몸에 많이 붙었으니까 이제 공이 이제 헤드 부분에 안 맞고 이제 좀 안쪽에 맞으면은 이 공은 좀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깥쪽 멀어 보이면은 좀 꼬다리 쪽에 맞으면은 그것도 이제 좀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야구를 안 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치는 연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홍창기 선수가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단 다 친다잖아요. 연습 때는. 네. 그게 좀 저희 야구를 안 하신 분들과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코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창기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창기 선수는 마른 리더보드에 상단에 9개 수작존을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생각은 기준적으로는 2차원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볼 때는 투수가 던지는 타이밍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내가 여기서 우리가 옆에서 보는 리더보드의 각도하고 투수 쪽에 보는 날라오는 리더보드의 각도하고는 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창기 선수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코스를 원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9개 존을 원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다 치는 연습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스윙 플레인이 여러 가지 다 9개 존을 다 다르게 치는 게 아니라 그 9개 존을 원 플레임, 한 스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을 어떤 9개를 다 치고 얼려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스윙을 하면 공이 와서 맞아 나가는 걸로 생각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는 창기 선수는 올 시즌에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우리 브룩스 1선발이잖아요. 브루스 또 왼손잡이 양현종 선수 할 때도 항상 1번 타자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말 커맨드라든지 구위가 너무 좋은 이 투푸스볼로도 절대 헛스윙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물론 투수가 좋아갖고 내가 볼이 구위가 좋아서 그날 파울이 돼서 투스트라이크 됐지만 투스트라이크 돼서도 내가 볼이 타이밍이 늦었다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볼이 구위가 좋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어프로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결국 투쓰리까지 그냥 또 카운트를 싸움으로 우위를 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쓰리가 되면서 내가 이 볼을 칠지 말지만 고민하고 내가 삼진을 먹으면 이 투수가 잘 던진 볼, 내가 볼넷을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다 실행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최원준 선수는 그 본인만의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창기형같이 출루율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수들마다 공 오는 궤적도 다 다르고 또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쪽 되게 깊었다고 생각한 공이 TV로 볼 때는 또 가운데일 때가 있고 이렇게 항상 제가 뭐 시합마다 조금 투수마다 제 몸의 움직임이 좀 달라서 항상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확히 확답을 드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올해 중견수를 맡으면서 창기 형이나 뭐 또 이용규 선배 이렇게 출루율이 좋은 타자들 센터에서 보면 저희 팀 투수 궤적이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진짜 알고 치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그리고 되게 투수가 같은 코스인데 투수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창기 형 같은 경우도 방망이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조금 뭔가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좀 확립이 다른 것 같아요. 투수마다. 그런 보드라인도 다른 것 같고, 네. 홍창기 선수는 어떠세요? 알고 치냐라고 궁금해한다는데 알고 치세요? 알고 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도 앞에서 이제 아까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투수가 이제 앞에서 던지면은 이제 앞에서 어느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는 좀 참으려고 했던 게 좀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이 코치 컨벤션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야구 팬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일단 우리가 보는 스트라이크 존은 선수들이 보는 존과 완전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도 그 시력이 좋아야만 타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홍창기 선수 올 시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창기 선수의 라식 수술도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홍창기 선수도 그렇고 특별하게 그 시력이 좋아야만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시력은 뭐 하나의 내가 타석에서 내가 어떤 좋은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 불안정수를 터뜨리는 하나 요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말 우리가 뭐 레전드 출신 또 양준혁 타자들도 보면 시력은 당연히 눈으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으로도 보지만 2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타석은 우리가 거기는
행위 자체가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몸으로써 일정하게 그걸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두 선수들은 아무래도 야구장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자기만의 루틴 훈련이 꼭 있을 거라고는 조금 기억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보는 뭐 다른 팀 프로 선수들도 보면 뭐 1.5군 2군 선수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창규 선수나 차원주 선수는 아침에 아니 뭐 야구장 일찍 나가서 본인만의 루틴 훈련이 어떤 훈련을 주로 게임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코어 운동을 항상 하려고 하고 이제 코어 운동하고 웨이트 하는 날은 웨이트를 좀 하고 또 이제 실내 연습장 가가지고 이제 언더토스볼을 좀 많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토스 말하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좀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면은 또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스윙 플랜에 계속 인지 훈련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날 선발 투수가 우리가 다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날 선발 투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에 대한 궤적도 인지하면서 훈련을 하는 편입니까? 궤적을 인지하고 훈련을 하진 않고 이제 또 영상을 많이 이제 보여주시니까 이제 영상을 또 따로 계속 챙겨 보면서 이 투수가 어느 코스를 좀 많이 던지고 좀 변화구는 어느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지 이제 결정구는 뭔지 이 부분은 좀 많이 영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또 확률로 프로테이지를 좀 나누면 내가 잘 치는 코스의 가운데 그러니까 센터를 중심으로 좌중간 방향으로 많이 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치고 혹시 내가 약점인 코스가 어디고 그럼 그쪽 훈련은 또 몇 프로 정도 하는지 그것도 있습니까? 약점은 인코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인코스로 좀 티바를 놓고 이제 좀 붙은 공을 좀 더 밀어내는 연습을 좀 하고 장점을 좀 더 잘 살리자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점 연습은 좀 그래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7대 3 정도로 내가 장점인 코스를 좀 치려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내 약점인 코스를 몸쪽을 최대한으로 내가 당겨치기보다 내가 공이 안쪽을 맞으면서 내가 기존에 있는 스윙 플랜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죠. 네. 가운데 바깥쪽을 칠 수 있는 코스로. 네네. 아, 그렇군요. 역시 잘 치는 타자들은 역시 뭐가 있어요. 예. 예. 아니 이 최원준 선수 말도 한번 들어봐야죠. 예, 최원준 선수 한번 들어봐요. 저도 일단 야구장 나오면 제일 먼저 밖에서 팀 훈련하기 전에 하는 루틴이 올해 이제 송지만 코치님도 오시고 새로운 외국인 감독님도 오시면서 좀 생겼는데 저도 좀 창경이랑 좀 비슷한 게 저는 티바를 놓고 조금 좌중간에서 센터 방향으로 좀 연습을 하고 저도 좀 몸쪽에 대한 부분이 약점이어가지고 좀 바짝 붙어서 방망이 안쪽을 좀 몸통 회전으로 좀 맞출 수 있게 그런 연습을 좀 빼내는 던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항상. 네. 정말 지금 이 두 선수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정말 우리가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학습 능력의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결국 저도 은퇴할 때까지 결국 숙제였고 또 숙명이었던 게 뭐냐면 결국 몸쪽이 몸쪽. 몸쪽을 얼마만큼 불안 요소를 떨칠 수 있는 훈련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면 그 몸쪽으로 그 불안 요소를 떨어뜨려주고 대처 능력이 없어버리면 결국 내가 상대 투수에 대한 약점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역시 다른 두 선수군요, 진짜로. 일단 뭐 홍창기 선수가 본인의 연습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다는 걸 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올 시즌 두 선수 모두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근데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해도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제를 어떻게 잘 잊느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창기 선수나 최원준 선수가 안 좋았던 어제의 기억을 어떻게 잊으려고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홍창기 선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날 게임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으면은 이제 다음날 연습을 할 때 코치님이나 이제 뭐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치는 거를 이렇게 봐달라 하고 계속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때요? 이러면 뭐 좋아, 이렇게 괜찮아졌어 이러면은 이게 빈말이라도 제가 그 말을 들음으로써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타인의 말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라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LG 쪽에 궁금한 게 뭐냐면, 청해선 때 이쯤에서 그 멘탈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여러 주위의 선수들이나 뭐 코치들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LG가 랩소드를 게임 전에 계속 활용했던 걸로 내가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랩소드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랩소드를 옆에서 찍어주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앞에서 친 것 같은데 좀 여기서 뒤에서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는 데 저는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도 확실히 도움이 받습니까? 코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타구 날아가는 연습 BP가 타구 스피드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확연하게 눈에 조금 내가 이때하고 내가 좋았을 때하고 조금 좋지 않았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인지합니까? 근데 타구 스피드는 그게 계속 이게 잘 맞았을 때랑 안 맞았을 때랑 좀 찍히기 때문에 잘 맞았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이제 멘탈로 내 컨디션 체크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아직 랩소드를 활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랩소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랩소드를 쓰는 팀 중에 한 팀이 또 LG였기 때문에 창치 선수가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또 이해력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충분히 창치 선수가 그 부분에서 또 도움을 받고 있었네요. 최원준 선수 이제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좀 예를 들어 오늘 4타수 뭐 한다 치면 다음날 뭐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지장이 좀 많던 선수인데 올해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그 저만의 그 티바치고 루틴 이런 훈련이 생기면서 조금 오늘 못 쳐도 내일 조금 또 내일은 또 다른 투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멘탈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석 들어가도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영향이 길어지는 부분이 만약에 전날 4타수 무안타 치면 아무리 야구 선수라도 전날이 기억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타석에서 예를 들어 유리한 카운트가 와도 뭔가 칠까 말까 이런 망설이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냥 결과를 조금 하늘에 맡긴다? 항상 홍지만 코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과는 좀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좀 휘두르고 뭔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전날과 같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나오더라도 그 다음날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또 반대로 또 그 홍창기 선수랑 제가 이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홍창기 선수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홍창기 선수가 이제 센터 오버되는 그러니까 중견수를 넘어가는 타구를 잘 쫓아갔는데 놓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다시 포지션으로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3차례 이상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안이라는 게, 안 좋은 기억이라는 게, 어제 일은 잊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수비에서 실수가 나온 부분은 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떨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실수를 해서 이제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들어가거나 이제 좀 팀이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타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제가 출루를 하면은 그 실수한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타석에서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잊혀지지는 않죠. 근데 잊혀지진 않습니다. 최대한 잊으려고는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능력이 뛰어난 두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놓친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왜 놓쳤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도 그런 경우 좀 있죠. 일단 저는 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처음에 실수했을 때는 조금 뭔가 진짜 나라를 잃었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실수를 해도 뭔가 조금 이게 그냥 뭐 이게 실수한 게 좀 큰일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 뭔가
멘탈적으로 조금 실수는 뭐 메이저리그 선수도 하는데 이런 살짝 이런 멘탈이 좀 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제가 아마 1년 동안 최원준 선수 센터 수비를 보면서 사실 창기 선수하고는 조금 레벨 차이는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도자에 대한 태도, 바른 태도는 뭐냐면 우리도 굉장히 냉철하게 선수를 좀 바라볼 필요는 좀 있어요. 왜냐면 최원준 선수는 전형적인 외야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태프들에서도 뭐 원준이의 미래성 을 또 보고 그다음에 지금의 능력치를 보고 타격에 좋은 능력치를 보고 센터 수비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냉철하게 봤어요. 아, 원준이가 잡을 수 있는 공과 잡을 수 없는 공을 우리 스스로가 안 그래야면 우리도 계속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도 멘탈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봤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최원준 선수는 그 포지션이 너무 많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지금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최원준 선수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포지션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뭐 한 타석 나갈 수 있으면 수비를 심지어 투수랑 포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야구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동요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해요. 우리 창기 선수도 되게 착한 것 같고 보면 야구단에서 이런 우리 선수들이 보면 능력치도 좋은 선수지만 사실 멘탈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고 요동이 많이 칠 선수 보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팀에 대한 이바지가 안 되고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괴감이 너무 많이 빠져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치들도 보면 우리가 그 선수들한테 때로는 너무 말 한마디 괜찮아 괜찮아 보다 그냥 약간의 무관심. 우리가 그러니까 원준이도 그렇고 이렇게 실책하고 원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가 실책하고 인닝 교대하고 들어올 때 보면 너무 우리가 옆에 가갖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우리가 태연하게 우리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너무 거기 가갖고 괜찮아 괜찮아 그거 자극시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또 그 경기를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선수한테 똑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투수가 덕아웃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나와서 그 실수한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보통. 그리고 엉덩이 뭐 토닥토닥 해준다든지 괜찮다고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장희 선수. 별로 위로는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그 마음이 좀 덜어지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도 스스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투수가 먼저 그렇게 제스처를 취해주면 야수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최원준 선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저는 사실 그 앞에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뛰어가고 저도 제가 외야여서 거리도 먼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저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투수가 기다리고 있으면 카메라가 이 선수가 실책한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분명히 부담스럽게 이게 선수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준 선수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우리가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자책하고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메이저리그 그렇잖아요. 우리 메이저리그 실수했다고 다들 거기 와갖고 괜찮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잡이고 자기 비즈니스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충실을 한다 보면 서로가 그게 팀워크가 맞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쓰잘데없이 많은 제스처하고 사실 대도를 맞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모자 벗고 사과하는 건 저 별로 선수 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얘기는 그 송지만 코치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입니다. 예. 그리고요, 뭐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타석 이제 들어가잖아요. 타석에 들어갈 때 저는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타석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걸로 퓨어 히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배트를 내고 뭐 배드볼 히터까지는 아니지만 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한 선수고 홍창기 선수는 기다리는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 투수에 따라서 이 본인의 타격에 대한 이 계획이 플랜이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난 이거 기다릴 거야. 혹은 나는 무조건 칠 거야. 확실히 이게 구별이 돼서 들어가나요, 타석에? 이게 이 선수들한테 그게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혹시 창기 선수와 원주 선수는 기존에 대한 장타에 대한 선수 이제 프로 들어왔을 때 뭐 아마추어부터 프로 들어왔을 때 장타에 대한 욕심이 계속 이상적인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타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주 선수는요. 저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타에 대한 욕심이 처음에 이제 프로 왔을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 그 장타에 대한 욕심은 내가 어떤 이상적인 선수의 퍼포먼스를 내가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값어치나 돈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까?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홈런도 좀 많이 쳤던 선수였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방향을 갖고 프로에 입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근데 올해는 그게 많이 깨졌어요. 올해는 장타에 대한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홈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만의 스타일과 약간 독창적이고 나만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제 찾은 겁니까, 그러면? 네, 제가 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타석에서 항상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조금 제가 어떤 타자인지 좀 알았고 좀 그런 방향을 좀 잡고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오버되는 좀 스윙이나 이런 스타일 그런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그렇군요. 그럼 창기 선수는 제가 한번 이 부분 갖고 제가 여기 최수표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창기 선수를 1년 동안 보면 저 선수는 정말 장타에 대한 욕심을 비웠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역시 제가 느낀 게 좀 맞았네요. 그러면 창기 선수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자기 스타일과 포맷을 맞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장타를 욕심을 버린 게 아니었고 이제 저도 이제 덩치가 좀 큰 편이고 그렇죠. 팀에서도 이제 홈런을 많이 치면은 좋은 타자가 더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2군에서 홈런을 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연습을 좀 하고 시합 때 임하니까 결과가 더 안 좋고 홈런도 안 나오고 안타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이문 코치님이 그때 2군에 계셨었는데 이문 코치님이 이제 다시 너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적이 다시 좋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으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 게 뭐냐면 그러면 투스트라이크 때도 그런 긴장도가 많이 떨어졌겠네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장타를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제 출루나 단타 이렇게 컨택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득점권 상황하고 그다음에 내가 득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선두 타자 출루해야 되는 상황하고도 그런 스윙 플랜이나 타석 플랜이 좀 바뀝니까? 아니면 똑같이 갑니까? 제가 올해 득점권에 좀 타율이 좀 안 좋았었는데 제가 이게 좀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타자가 제가 선두 타자거나 이제 출루를 해야 될 때는 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공을 이제 기다렸다가 그렇게 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주자가 이제 깔려 있고 제가 이제 쳐서 불러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힘이 좀 들어가고 좀 안 좋은 볼도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훨씬 더 득점권도 할 때 훨씬 편해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 돼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치니까 좀 그래도 성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득점권 상황 때 결국 내가 유리한 카운트에서 배트를 좀 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립 카운트? 예를 들면 뭐 원앤드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니 투볼 원 스트라이크 뭐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어프로치가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초구부터 제가 치려고 생각을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스윙이 좀 이렇게 잡아채는 스윙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초구 2구는 거의 이제 본다는 느낌으로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자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득점권 타율이 좋을 때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을 놓치지 않고 치는 유형의 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득점권 타율이 좋은데 초구보다 중립 카운트나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또 좋은 공을 보면 볼수록 자기의 플랜이 더 확신을 갖고 서는 타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창기 선수는 약간 후자에 좀 가까운 유형의 타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느꼈듯이 내가 주자가 있을 때든 주자가 없을 때든 나는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진 것 같았거든요. 원주 선수는요? 이제 저는 좀 주자가 없을 때는 조금 뭔가 제가 생각했던 코스에 확실한 공만 좀 나갔는데, 주자가 쌓이고 득점권이 있으면 좀 그래도 제가 딱 코스를 정해놓으면 비슷한 공은 높낮이 상관없이 그냥 좀 많이 배틀을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조금 주자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득점권 상황에서는 투 스트라이크에 몰리면 조금 저도 모르게 좀 급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좀 승부를 좀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라도 원주 선수는 주자가 없을 때는 최대한 자기 카운트 싸움을 하는 유형이었고, 반대로 그거에 기반해서 주자가 있을 때는 조금 이 공격적으로 투수에 따라 좀 다 성향이 달라지는데, 좀 공격적으로 카운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노림수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과감하게 그전에는 조금 주저했었거든요. 사실 그거 결과에 따라 이 볼을 쳤을 때 내가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지배적 받았던 거를 내가 스스로 낮춰가면서 과감하게 주자 있을 때는 배트를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올 시즌 그 최원준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과거에 본인이 고등학교 때 잘 치던 타격폼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치님하고 이 세션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 시즌 보면 뭐 NC의 송명기 선수라든지 그리고 기아에서도 정혜영 선수라든지 본인이 고등학교 때 던지던 폼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시행착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준 선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프로 와서 타격폼에 대한 지적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진짜 1년에 한 진짜 4, 50번은 폼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완전 뭐 비슷하거나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가짐 이런 게 올해는 뭔가 타석에서 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투수가 어떤 코스에 공을 던질까라는 이런, 그러니까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투수랑 제대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뭐 투수가 이미 플레이트 발판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서 이미 푸는 어떻게 뭐 다리는 어떻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 항상 공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생각 아무 없이 편하게 그냥 이번에 무슨 공이 오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으로 배트를 냈던 게 제가 인터뷰할 때 고등학교 때 좀 제가 재밌게 야구했던 그런 폼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홍성기 선수는 그 폼의 변화는 별로 없으셨나요? 저도 올해 이제 초반까지는 이제 다리를 들고 쳤었었는데 이제 결과가 계속 안 좋아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한 번씩 나갔을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라도 결과물을 내자라고 해서 이제 투나싱이 되면은 스트라이크 먹으면 이제 다리를 찍고 치는 타격으로 좀 바꿨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안타도 나오고 결과도 좋고 이래가지고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KT랑 할 때 이제 홈런을 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코치님이나 이제 용택 선배님이나 그 부분을 보시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부분으로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치님, 그 이렇게 뭐 최원준 선수의 케이스 그리고 홍창기 선수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시행착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가 제일 잘 치는 폼으로 그냥 둬야 돼. 혹은 안정은 좀 바꿔줘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들이. 코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최원준 선수처럼 이렇게 능력이 좋은 선수도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이 우리 모든 선수들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사실 그 단점을 어떻게 묶으며 또 장점을 어떻게 승화시킬 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최원준 선수를 봤을 때 제 눈에도 최원준 선수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이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좀 필요했고요. 그 정보가 필요하려면 게임 기준으로서 또 정보가 좀 필요했던 거고, 연습보다는. 근데 이제 왜냐면 연습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걸 기준으로 또 게임 때도 많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또 결부시키는 모습들을 작년에 제가 많이 간혹 좀 봤죠.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최원준 선수뿐만 아니라 기아 타구주 전반적으로 선수들한테 그냥 본연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나름 제 철학과 제가 공부하는 타격의 이론이 있겠지만 사실 그 선수들한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선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 그냥 지금 최원준 선수가 자기가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그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두려움에 쌓인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제일 편안하고 그냥 내게 최우선이야. 내 걸로 해야 돼. 내 거밖에 할 수가 없어라고 그런 모습들을 할 때 그냥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준이한테도 그냥 네 걸 한번 해봐. 네가 어떤 모습인지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렇게 선수들한테 많이 인지를 좀 시켰던 게 최원준 선수가 어느 순간 자기 것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준 선수도 캠프 때도 마찬가지고 시즌 초반에도 어떤 이상적인 스윙 플레이나 요즘 트렌디한 그런 그리고 기존에 뭐 어떤 요구를 많이 받았던 거에 탈피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가 정치기가 좀 오더라고요. 정치기가 오는 순간 자기 것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훈련 방법이나 때로는 사실 코치에서 강요를 하는 것보다 강요를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고 저렇게 또 한 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그렇게 해봄으로써 창규 선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스스로가 맞구나, 본연의 내게 더 확신이 쓰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코치님, 그러면 그 투수가 과거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타자가 과거의 타격 폼으로 돌아가는 것, 뭐 어떤 게 더 일단 타격 코치시니까 어떤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세요? 타격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들이 투수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운동 능력으로도 그렇고 메카닉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대랑 싸우는 전략에서도 보면 왜냐면 투수를 위해서 타자들이 진화하는 거니까 또는 또 타자를 위해서 투수도 진화하긴 하는데 갖고 있는 능력치에서 공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건 먼저 투수기 때문에 투수가 어떤 일률적인 어떤 또 편향적인 그런 메카닉적으로 폼을 바꾸는 사례보다는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나 운동 능력주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자꾸 갖고 있는 가동성이나 자꾸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경우는 좀 있는데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 투수가 팔의 위치를 조금 올리냐 조금 옆으로 사이드로 벌리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의 보여주는 메카닉적으로 다리를 들고 레그킥을 했냐 아니면 토템을 했냐 약간 미들킥에서 로우킥을 했냐 여러 가지 팔의 위치는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 지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자들이 투수들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프로에서도 선수생활 하고 코치를 해보면 타자들이 조금 더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투수들보다. 그러니까 투수들은 갖고 있는 능력치에서 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타자들은 조금 광범위하지 않나. 최원준 선수가 1년에 40분, 50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투수보다는 타자들이 조금 생각들에 좀 광활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저 개인적인 좀 질문이 좀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제 토니 그윈이나 이런 선수들이 투수의 귀 옆을 나올 때 여기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타자들이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는 투수의 공을 어디서 판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창규 선수부터.
저는 이렇게 놓는 지점에서 이제 한 중간 정도에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수가 놓은 다음에 좀 공이 예를 들어 커브면 좀 높게 여기서 높게 떠서 오고 뭐 엄청 궤도가 좀 놓자마자 낮을 때 중간일 때 이런 그걸 좀 많이 보려고 해요. 커브가 변화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높게 해서 뜨고 직구는 거의 일정하게 좀 낮게 뭔가 누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창규 선수나 원준 선수도 약간 이상적인 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장타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하고 있던 피치 터널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 타격을 하고 생각했을 때는 공이 이제 공을 이 앞에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치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더 와서 더 뒤에서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을 한두 개가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개 정도 앞에다 둬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타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그러면 히팅 존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차이가 좀 많이 났었겠네요. 히팅 포인트가 맞는 면적 자체가 현저하게 많이 왔다 갔다 오차 범위가 되게 심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인플레이 타고는 허싱 비율도 높아졌겠죠. 그러면 그때하고. 그럼 당연히 지금처럼 얘기하듯이 히팅 여기 이 피치턴에 손에서 리리스 포인트 놓을 때부터 공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었겠네요. 그 전에는 안 그렇겠죠. 안 네. 들었겠네요. 공을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공에 대한 회전이나 어느 순간 공이 궤적에서 공이 내 눈에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서 보인다는 얘기가 진짜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공이 서 보이지 않았고 그냥 훅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 지금은 어느 좀 구간에서 공이 약간의 서 보인다는 느낌도 좀 때로는 받을 때가 좀 있었겠네요. 네, 있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이제 확인을 전에는 이제 공을 이제 변화구든 직구든 다 확인을 하고 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고 나서 이제 날라오는 공을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이제 공을 방망이를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주 좋은 얘기 해준 것 같아요. 원준 선수 얘기 들어보고 제가 부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장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졌을 때는 제가 아무리 공을 타이밍을 앞에 잡아도 거의 힘이 들어가니까 파울이 나고 그러니까 막 초구든 뭐 파울이 나고 늦는 경우가 많았어요. 좀 장타에 대한 생각하면. 근데 그 생각을 또 파울이 나면 저도 모르게 더 투수가 놓자마자 쳐버려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변화구에 이제 말도 없는 스윙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장타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윙이 없고 좀 간결해졌다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으로 타이밍이 파울이 나더라도 그냥 같은 타이밍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하나 파울 나도 더 앞에 덮고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선수가 이 두 선수가 느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이 기록의 스태치 차이는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심화 단계예요. 야구로 말하면 제일 높은 단계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몇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이 선수들의 지금 수치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기 멘탈 프로세스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싱플드인도 직결되는 거 있고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장타의 불안 요소를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쳐냈느냐에 따라 공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눈으로 투수를 보고 있지만 사실 공이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안 보이니까 결국 내가 이 히팅 존에 솔직히 맞는 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오차 범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타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두 선수가 벌써 그 전에 내가 실패를 봤었던 이유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 차이가 확실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제가 아까 그 시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뭐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시력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저번에 한번 코치님과 한 얘기지만 테디 윌리엄스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롤링스라고 쓴 그 마크가 보였대요. 그 글자가. 근데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보이는 게 내가 공 잘 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까 뭐 코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지만 선수들이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마추어 애들이나 어린 선수들 보면 그런 능력이 처음부터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공을 앞에서 보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자기가 그런 실밥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공을 앞에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능력치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도와줄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창기 선수가 처음에 했던 그 자기만의 루틴 훈련에 자기는 자기만의 존을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다 쳐본다고 했다고요. 그럼 공을 다 쳐보려고 하면 공을 요 뒤에서 다 칠 수가 없어요. 뒤에서 히팅 포인트가 이루어지면 공을 다 칠 수가 없어요. 공을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을 앞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타구가 앞서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이상적인 생각에 그리고 어떤 뭐 코치에 의해서 삼진을 먹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히팅 존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어린 선수들에게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가면 난 여기는 치는 곳이야. 내가 참는 곳이 아니라 치는 곳이야라고 계속적으로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아마 이게 두 선수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질문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얘기해서 그러면 혼란스럽네요. 지금 이 타임에서 한 가지 또 우리 어린 선수들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서두에 안우진 선수의 빠른 패스트볼에 파울이 됐을 때 그 다음 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대부분 선수들이 결국 뒤로 파울 나면 자꾸 더 앞에서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창기 선수가 아마 어린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아마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서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파울이 났을 때 이제 다음 구를 기다릴 때 좀 더 포인트를 앞에다 둬야겠다. 더 앞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결과도 더 안 좋았고 또 오버스윙이 나올 때도 많았고 이제 안 좋은 볼에 어이없는 볼에 이제 스윙을 해서 이제 삼진을 먹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코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파울이 나도 어차피 공은 똑같이 들어오고 제 스윙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윙을 믿고 이제 똑같이 치면은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탈이네 이것도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파울이 나면 이 투수의 강한 볼을 내가 쳐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스스로가 내가 몸이 또 긴장 상태가 또 각성 상태가 또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가 긴장도를 떨어질 수 있는 각성 상태를 최대한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원주 선수는요?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거나 뭐 안우진 선수가 공이 이렇게 빠른 투수가 있으면 늦거나 이러면 항상 뭐 예를 들어 방망이 끝을 빨리 뭐 손을 빨리 내야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꼭 그 높이로 변화가 오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칼질을 해야 된다 해나? 제 스윙 아닌 스윙을 항상 하고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보다 뭔가 손을 빨리 내야지 이런 생각보다 투수에 대한 타이밍? 제가 뭐 다리 드는 타이밍이나 이런 투수가 솔직히 타이밍은 다리 들고 던지는 타이밍은 거의 대부분 일정하잖아요. 그 타이밍을 계속 맞추려고 하니까 좀 그런 스윙들이 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좀 덜 나오고 그런 것도. 그렇군요. 확실히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선수 그런 빠른 볼의 유형의 투수를 어떻게 떨쳐낼 건가. 결국 이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볼이 다음 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결과를 내겠다기보다 그냥 자기 몸에 순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내 스윙 플랜 대로 고스란히 이주할 거야. 그러면 뭐 거기 안 와서 볼이 될 수도 있고 스트라이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는 거를 그 상황을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충분하게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갑자기 질문 소화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본인들만의 이제 존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존을 오늘 심판이 안 잡아줘요. 그래서 삼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오면. 그냥 삼진을 당해요? 아니면 내 존이 아닌데도 방망이를 내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안내 보다가 그쪽을 계속 이제 잡아준다 싶으면은 일단 반응은 한번 해보는데 그게 좀 반응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하나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공을 너무 좀 잘 1번 타자다 보니까 뭐 창기 형도 공을 되게 잘 보고 저희 때문에 최영호 선배도 공을 너무 잘 봐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볼까 해서 그냥 타석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나가다 보니까 좀 보장이 돼서 그냥 서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 보자 했는데 항상 거의 투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볼까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창기 형도 있고 좋은 1번 타자들 계속 보다 보니까 선수들 보면 공통점이 치려다가 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그냥 공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타석에서 자기 존을 치려다가 공을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존을 그려놓고 뭔가 치려다가 공을 아니면 그냥 저절로 모르게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잘 떨어지는 공에 원래 스윙했을 공인데 안 나가더라고요, 한 번씩.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송지만 코치님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뭐 되게 뭐 유명한 타자, 뭐 마스이 히데키라든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좋은 타자들은 공이 자기 존에 아니면 그냥 삼진을 당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괜히 반응하다가 한 경기 혹은 뭐 며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지금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두 선수의 정말 재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하게 본인들이 잘 치는 코스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 같아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구는 착각의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과거에는 어떤 단점을 쪽에 많이 보완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단점보다는 내가 잘 치는 코스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가 저번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몸쪽은 끝까지 승리이거든요. 투수도 결국 마운드에서 타자를 압도하려고 하면 몸쪽 승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리고 타자 역시도 내가 몸쪽을 어떻게 하면 더 칠까, 어떻게 하면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건가는 결국 답은 내가 몸쪽에 대해서 너무 잘 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잘 치는 코스를 그쪽으로 치면서 그쪽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두 선수들은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질문을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1 야구 선수의 질문이라고 하네요. 타석에 들어가면 내 스윙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타석에 들어가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어느 선수가 답을 해주시겠어요? 창기 선수부터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저도 타석에서 이제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생각을 아예 이제 비우고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만 이제 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제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원주 선수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기 타석에서 있잖아요. 대기 타석에서 투수랑 타이밍을 맞출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다 싶으면 그냥 별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아직 중학교 선수니까 그래도 직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직구 하나만 그냥 생각을 하고 좀 스윙을 자신 있게 돌리면 조금 생각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코치님, 저런 경우에 경기 중에 타석에서 생각보다는
아까 두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루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학교 선수다 보니까 그런 루틴 자체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지금 뭐 저거는 비단 중학교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도 저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럴 때 제가 선수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스트라이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초구는 치지 말라고 해요. 공을 하나 보라고 해요. 네, 이런 타석에 들어서서 온덱에서 정리가 안 되고 타석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우물쭈물 어떤 공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그 피드백이 되게 안 좋은 내 머릿속에로 인해서 다음 2구, 3구 그 타석이 내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그 생각을 떨쳐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상황적으로 투수가 공을 던지기, 다음 공 던지기까지 뭐 한 15초에서 12초 사이 걸린다니까 그 정도로 시간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을 하나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공을 보면서 내가 시간을 조금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또 본인의 선수 생활에 또 도움도 될 수 있는 학습 능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은요. 학생 선수의 질문입니다. 자신만의 타격 폼을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또 쉬운 듯 어려운 질문이네요. 홍창기 선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제가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도 따라 해보고 뭐 자기가 좀 잘 친다는 생각하는 선수도 이제 동영상 보면서 따라 해보면서 어떤 폼이 제일 편한지 이제 자기 몸에 제일 잘 맞는 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제일 내가 타석에서 타격을 했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제 좀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최대한 편안하게. 네. 그게 제일 자기만의 타격 폼을 찾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티바 훈련을 해요. 그 티바 훈련에서 내가 저기다 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폼으로 치고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가 결국 내 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갖고 있는 포장하지 않고 지금 내 몸에서 스스로가 인지를 하는 폼이 내 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어떤 폼을 갖고 쳤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랬다는 거는 그때 어릴 때는 뭔가 타격 자세를 뭐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쳐야지 했던 것보다는 그냥 투수랑 그냥 재밌게 그냥 뭐 던지겠다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어린 나이는 그냥 자기가 가장 그냥 투수랑 재밌게 그냥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타격 폼을 좀 알아서 연습 때는 뭐 타격 폼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지만 경기 때는 그냥 편하게 투수랑 좀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이제 최원준 선수가 하셨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프로 데뷔 이후에 올 시즌 처음으로 홈에 신경 쓰지 않고 투수와의 수싸움을 했던 시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답이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조금 아까 학생 선수에게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배트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홍창기 선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스윙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배트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빈스윙. 네, 공스윙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스윙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을 내가 거기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빈스윙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내 어차피 스윙이란 건 팔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스윙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고 이렇게 갑자기 주먹을 냈을 때 스윙을 100%를 하라고 하면 모두 폼 잡지 말고 그냥 확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갑자기 이렇게 스윙을 세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제일 가장 간결한 그런 자세를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왜냐면 그
진짜로 어떤 내가 너 선수한테 너 한번 스윙 한번 해봐라고 할 때 다들 폼부터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윙이 안 나오거든요. 뭐 어떤 누가 내가 뭘 봐준다든가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레슨을 받는다든가 할 때 처음에 네 스윙 한번 해봐라고 할 때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스윙을 하는데 진짜 원준 선수처럼 그냥 내가 방망이 잡고 그냥 내가 스윙을 할 때 내가 제일 편안한 스윙이 나올 때 배트 스피드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타이밍을 잘 잡는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이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 선수가 궁금해하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 편이어서 저희가 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투수가 이제 와인드업을 해서 던질 때 같이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이제 간단하고 좋은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잘 잡는 팁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치는 상위 선수들도 보고 이렇게 잘 치는 뭐 일본 메이저리그 선수도 잘 보면 모두가 뭔가 타이밍을 잡을 때 항상 미리 좀 준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좀 느낌을 좀 많이 살리려고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어린 선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투수가 던지는 빈스윙이죠. 빈스윙에 맞춰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날라오는 공에 대해서 움직임을 한번 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선수가 빈칭을 하려고 하면 앞에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인물이. 그 두 번째는 공이 날라오는 궤적만 보면 뭐 사람이 던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머신볼이 있지 않습니까? 머신볼에 대해서 날라오는 거에 있어서 몸에 반응하는 것들을 한번 학습 능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본능적으로 뭐 소위 말하면 뭐 일찍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어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타이밍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훈련 드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이제 1시간 30분이죠. 90분 동안 홍창기 선수 그리고 최원준 선수 그리고 송지만 코치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모두 다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좀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질문을 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인사 한번 슬쩍 해주시죠. 저도 이게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이제 질문들도 대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1번 타자로 나서면서 1번 타자는 그래 출루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창기 형에 대한 그런 게 좀 공 잘 보는 이런 거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도 조금 많이 배우고 갔던 것 가는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코치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뭐 일단은 어차피 저도 선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코칭을 하고 있지만 그 기반으로 근데 사실 그건 저의 느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 사람과 여러 부류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생각에 무엇에 잠겨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준비함으로써 요즘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 결국 우리의 프로야구의 기반이 되는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이 어떤 훈련과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이런 계기로 있어서 또 우리 홍창기 선수나 우리 최원주 선수의 궁금해졌던 부분도 저도 또 공부하는 데도 계기였고 또 밖에서나마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참가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자, 뭐 긴 시간 여기 와 계신 패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들어주시느라고 또 감사했습니다. 2020년 우리야구 협동조합에서 준비했던 코치 컨벤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년에 더 좋은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